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4명에서 같은 원룸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학교가 이제 끝나고 군대 갔다 와서는 고시텔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고시텔에 한 4년 정도 다니면서 이제 방송 일을 시작을 했죠. 하다가 너무 이제 좁고 답답하니까 이제 같이 일하던 선배가 우리 집 와서 살아라 근데 갔는데 이제 거기도 월세방에 반지하였어요. 회사를 이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려고 뭔가 넓은 공간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뭔가 습하거나 너무 어둡고 이런 공간이 조금 답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 보금자리를 정한 게 옥탑방. 여기서 2년. 서울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 예전에는 하늘 아래 몸만 누일 수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해에 2해 혼자 생활하다 보니 주거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실감한다고 합니다. 다 빨래 다 넣어. 옥탑방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막 굳이 방에 널어서 그런 것보다 그래도 공간이 있으니까. 뭐 화초도 키우고 뭐 상추 이런 거. 예전에 저도 상추 했었는데. 그래도 좌절을 모르는 청춘입니다. 답답하니까요. 이제 맨날 편집하고. 혼자 있으니까 나오면 뭔가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이웃하고. 햇빛 쐬고 방 안에 있으면 어두우니까 나와서 커피 한 잔 먹고 생각하고 다시 또 들어가서 편집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 결혼에 내 집 장만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저런 거 아파트는 비싸려나? 서울이고 그러니까 한 4억, 5억 하지 않을까요? 더 비싸려나? 뭐 꿈도 못 꿔봐가지고.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그쵸. 꿈꾸죠. 저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옥탑방에 있다가 맨날 저거 보면서 생각해요. 저 위에서 헬리콥터 제서 요리도 하고 싶고 언젠간 이사 가야겠다. 돈 벌면 저도 아파트 살고 싶다. 그래서 이런 거. 반지하 살던 시절에는 단지 높은 곳만 오는 거, 사는 거? 그게 꿈인 적도 있으니까요. 예. 꿈꾸기도 부족한 시간. 사는 게 짐이 된 청년의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며칠 후 민수 씨를 다시 만난 건 제주도였습니다. 민수 씨가 앞치마를 둘렀네요. 저 해물 맞으시죠? 네. 맛있게 드세요. 제주도까지 아르바이트 원정을 온 민수 씨.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찐만두, 문어. 네. 만두국 2개 나와요. 네. 국물. 젊은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로 잔뼈가 굵어서인가 야무지게 일을 잘하네요. 안 힘들어? 어제보다 좀 바쁘네요. 주말이라서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른 식당 아르바이트와 다르게 여기선 장작불 떼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진한 국물의 맛의 비결이 이 군불 조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엄청나요. 계속 오니까 이게 아무리 이제 요즘 시국이 이렇다고 해도 오시긴 오는 것 같아요. 30분마다 한 번씩은 나와가지고 봐요. 그래야 이제 불 꺼지기 전에 또 이렇게 넣고. 적당한 불 온도는 이제 어제 팔팔 끓여주고 계속 물 빼고 또 팔팔 끓여주고 물 빼고 계속 그렇게 우려내야 돼가지고 나무 다 타면은 또 와서 넣어주고 또 나무 다 타면 와서 넣어주고 이렇게. 일이 손에 척척 붙는 걸 보니 이 집에서의 아르바이트가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1년 전에도 여기서 한 2달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여기가 알바를 잘 해줘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알바 좀 단기 같은 거 구하기 힘들면은 여기 와가지고 알바 하는데 오늘도 이번 연도도 한 1, 2주일이면 좀 그래도 숙식
그런 거 다 제공되니까 와가지고 또 부탁 한번 드렸는데 해줘가지고. 점심 피크 타임이 지나고서야 처음 앉아보는 민수 씨. 알바요? 특이한 거? 아니 뭐 서울에서는 알바 많이 해봤죠. 이제 뭐 뷔페부터 시작해서 뭐 단순 노무, 뭐 예식장, 뭐 배달, 그 서빙, 뭐 인터넷 관리, 뭐 촬영도 해봤고 한 개수 따지면 30개? 30개 정도? 어렸을 때 알바를 많이 해가지고 서울 일찍 올라왔거든요. 저 7시에 가야 되니까 마감 형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크기만 할 테니까 형이 꿀 정리해줘요. 알았어. 어디서 하면 되잖아. 의자 위로 올려야 되고 예? 의자 위로 다 올려야 돼. 어제 한 대로 왔어요. 알았어. 밤 9시. 바쁜 식당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시간의 중노동이지만 그만큼 보수가 좋으니 굳은 일 마다하지 않습니다. 뭐 갖다 내가 아침에 버려야 돼. 분리수거. 무엇보다 여기가 민수 씨에게 꿀알바인 건 주인장께서 식당에서 숙식을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알겠어? 숙박비 걱정도 없고 밤에는 조용히 편집 일을 할 수 있으니 여기서 열흘 생활비를 벌어 올라갈 예정입니다. 조금 아껴야지, 시간 아껴야지. 그래도 돈도 이렇게 알바로 돈도 벌고, 그렇지, 이게 제 것도 이거 하고 하니까. 지금 어머니는 제가 유튜브 하는 거 모르시고요. 서울에서 회사 계속 PD 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고 엄청 반대하셨어요. 너 왜 회사 다니고서 편하게 빨리 결혼하고 애 낳고 해야지. 왜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거 하려고 하냐. 그냥 근데 하고 싶으니까 네,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움은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34살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지금도 두렵고 계속 두려웠어요. 근데 언젠간 해가 뜨겠지. 이제 여러 번 유혹이 있었지만 민수 씨는 청약 통장에 넣어둔 200만 원은 헐지 않았답니다. 그에게 청약 통장은 볕들날을 꿈꾸게 하는 마지막 보루인 모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주거권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얼마만한 공간이 필요할까요? 주거 기본법에서 제시한 최소 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침실과 기타 시설이 8.2제곱미터.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화장실과 부엌을 합하면 14.2제곱미터가 됩니다. 이 공간이 최저 공간이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생각보다 큰데요? 그러나 고시원 평균 면적은 그보다 훨씬 좁은 6.9제곱미터. 이처럼 열악한 공간에 사는 청년 가구의 비율이 9.4%나 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 문제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공간. 부동산 스터디 모임입니다. 두 분은 못 오셨는데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퇴근 후 시간을 내 강의를 들으러 온 청년들.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월세, 전세 이렇게 이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해서 이제 꼭 내 집 마련을
그냥 상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뭐 쥐꼬리만한 월급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네. 한 2년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야겠다라고 발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2년 전에 집을 사던 친구가 네. 3억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오. 내 인생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네,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 읽어볼까요? 시작. 주택이 부족해요. 특히 어디? 서울과 수도권. 아시겠죠? 조정기에는 어디 투자해야 되냐? 핵심 지역에 투자해야 돼요. 핵심 지역. 아시겠어요? 좋은 놈이 더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 아시겠죠? 점점 수강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대, 30대 뭐 직장인분들, 뭐 초년생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제 과거 부모님 세대에는 저축을 통해서 뭐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워낙 집값이 치솟다 보니까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좀 약간 불식 좀 시키고자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앞서가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 듣고 수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정보는 직접 현장을 돌며 얻기도 하는데요. 네, 이 물건인가요? 네, 가시죠. 종잣돈이 넉넉하지 않은 새 경우 거네. 적당한 집을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급 아파트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여기가 이제 좀 진영 씨가 접근하기 좋은 20평대 구조로 돼 있고 네. 이쪽이 30평대 구조로 돼 있어요. 이쪽이 굉장히 볕도 잘 들고 좋은 거 같네요. 평형 때도 진영 씨한테 네. 딱 맞을 것 같아요. 혹시 가격대는 어느 정도? 되게 가격대가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9억이 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너무 네. 막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이렇게 처음부터 정상 올라갈 때도 네.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씩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조급해하면 안 되거든요, 투자는.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가 직장인 진영 씨에게 새로운 길을 소개해 줍니다. 그 정부에서 나온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어플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요거를 딱 들어가 보면은 네. 여기에 신혼부부, 청년, 일반. 그럼 이제 우리 진영 씨는 청년이잖아요. 그럼 청년 마이홈에 들어가면 정부가 지금 주거복지 상품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진영 씨가 소득이 얼마, 자산이 얼마, 통장 얼마 불입, 그럼 거기에 맞는 주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수도권. 자,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오죠? 저는 행복주택이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나왔어요. 행복주택. 그래서 4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최대 면적 18평 정도 네. 되는 주거 공간을 정부가 이제 임차를 해주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주냐면은 지영 씨 같은 청년. 청년의 기준은 이제 정책 그 연령대는 39세까지. 그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대학생이라든가 사회 초년생 그리고 취업준비생, 취준생도 가능합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진영 씨. 새로운 희망을 만났습니다. 사실 주택 청약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년층에겐 불리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들을 이용한다면 너무 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의 싹을 틔워봅니다. 청춘은 저마다 속도도 목적지도 다른 기차와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 똑같이 아파트만 보고 청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 대신 보다 다양한 꿈이 존중되는 청춘의 집이 있으면 어떨까요?
기찻길 옆에 세워진 이 행복주택도 젊은 꿈을 응원하는 청년의 집입니다. 기찻길 옆에 바로 있는데 또 공간이 또 떨어져서 그 위에 아파트가 올려져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주변이 대학가인 이곳은 362가구의 둥지입니다. 이런 행복주택은 청년에게 80%,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에게 각각 10% 비율로 제공되는데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범위의 임대료를 내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세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들어와 있다면 그 사회 초년생일 때 제가 들어올 수 있었다면 아마 저는 꿈도 많이 모으고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라고 할 때까지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올해도 이런 행복주택이 25,000호나 더 지어진다니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전히 무주택 가구가 많은 현실에서 최근 2년 공공주택과 주거 지원을 꾸준히 늘려가며 주택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누군가한테는 아마도 좀 안정감을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불안한 미래를 꿈꾸지만 지금은 이렇게 안정된 바탕에서 불안한 미래를 꿈꾸는, 어쨌든 꿈을 꾸는 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표현한 건데, 근데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청춘의 집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전숙은 창업자의 도전을 돕는 집입니다. 삼 년 전 이곳에 입주한 백은미 씨. 그는 집이자 사무실인 이곳에서 글씨로 예술을 하는 캘리그라피 디자이너입니다. 이곳에 와서 월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그 덕에 만만치 않았던 서울 생활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서울에 상경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월세랑 이런 생활비로 많이 나갔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됐었고 뭔가 하루살이 인생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의 반 이상이 그게 나가다 보니까 아, 난 진짜 하루 벌어 하루 사나 하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루살이 인생. 그 한마디로 백은미 씨의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데요. 뭔가 월세로 부담을 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제 미래에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도전숙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복 같다, 한복. 요런데 이니셜 같은 거 해도 되게 예쁘겠다. 그죠? 이렇게 네네. 뭔가 딱 됐을 때 그쵸. 나오니까. 이거 뒤집어도 입을 수 있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여기 바깥쪽에도 여기 되게 시원하겠네요, 이거. 백은미 씨는 도전숙에 같이 사는 의상 디자이너 홍지혜 씨와 협업 중입니다. 색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고객이 이거 하면은 옷 위에 캘리그라피를 덧입혀 개성 넘치는 제품을 만들어 볼 참입니다. 이웃사촌이랑 일을 하는 그런 셈인가요? 네, 그쵸? 맞아. 이웃사촌이죠. 네. 멀리 안 나가도 되고 바로 앞에서 만나고 집 안에서 만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로 어쨌든 같은 입주자다 보니까 서로 대충 상황을 알잖아요. 같은 입주자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입고도 만나고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살고 있는 집이랑 뭐 작업실이랑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주거 공간만 해도 일단은 뭐 한 월 50은 나가니까 작업실 비용까지 같이 합치면 거의 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 들어와서 같이 해결이 되고 좀 세이브 되는 게 많죠. 덤으로 얻은 건 옥상 텃밭에서 누리는 여유. 풀 한 폭이 가꾸기 어려운 도시 생활의 각박함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죠. 오늘 이거 해가지고 약간 자급자족 삶 같다. 뭐 만들고. 근데 약간 힐링되지 않아요? 시골에 오는 아 맞아. 이 공간이 없었다면 삶은 얼마나 더 팍팍했을까요? 부지런히 공공주택 정보를 모으고 청약통장을 만들었던 작은 일들이 그들의 꿈을 키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거를 내가 뭔지 알고 얘에 내가 대해서 좀 잘 아는 거. 그걸 좀 가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좀 줄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물이 필요하면 제가 물을 구해다가 좀 줘야 되고 이러니까 내줘서 여기 안에다가 심게요. 청약통장이 당장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백은미 씨에게 그건 긴 가문 끝 단비였습니다. 매달 입금할 때마다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통장이.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골방에서 혼자 하면은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잖아요. 적극적으로 내 작품을 알리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 그 시간은 그 성장 속도가 더딜 텐데, 이 청약통장으로 어쨌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다면은 그 시간들을 단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꿈을 꿀 수 있는 뭔가 디딤돌이 될 것 같아요. 네. 백은미 씨에게 청약통장은 꿈꾸는 디딤돌. 이것이 있어 오늘도 그의 꿈이 한 뼘씩 자라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개인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꿈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거 복지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방송 작가의 꿈을 키우는 김강현 씨가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아직은 세대주가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 무주택 세대주여야지 되시고 연소득이 이제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에 한해서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첫 번째로 혜택을 받는 게 우대 이율에 대한 혜택이잖아요. 청년 우대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5%를 더 가산을 해준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로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2.5%에서부터 3.3%가 나오고 이 3.3%는 10년 이내의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만 드리는 금리예요. 3.3% 금리. 괜찮은데요? 이렇게 혜택이 많아 최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크게 늘어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늘 원래 원금은 65만 원 옮겨왔고요. 강현 씨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누가 막 상세하게 얘기해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쉽고 상세하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지했죠. 그리고 은행도 잘 안 갔었고 그냥 뭐 통장 하나만 있으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청약 일단은 믿고 하는 거죠. 뭐. 네. 청약 정보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지난 2월에 오픈한 청약홈. 청약 절차를 진행하는 통합 시스템인데요. 여기에서는 자격 조건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해 볼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알찬 정보통이네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포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포기는 절망의 또 다른 이름. 포기할 게 많을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는 법이죠. 그런데 여기 윤인한, 조수희 부부는 포기를 모르는 젊은이들입니다. 이유식용으로 우둔 쌀 하려고요. 네, 반근 정도? 수입을 해드릴까요? 하는 아내 조수희 씨는 수화로 소통을 해야 하는 청각 장애인. 하지만 그들의 사랑엔 장애가 되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부부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고 4년 연애 끝에 지난해 결혼을 했습니다. 네. 16,000원. 네. 이들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행복주택의 덕이 컸습니다. 윤인한 씨는 사회초년생 전용 행복주택에 살다가 결혼과 함께 신혼부부형 행복주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일동 고급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지난 1월 원룸에서 벗어나 쾌적한 공간에서 금쪽 같은 딸 아영이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청춘의 나는 어떤 집을 꿈꿨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처음 제가 혼자 독립을 해서 지냈던 공간은 아주 작았어요. 아주 작았는데 작았지만 꿈이 되게 컸어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고 돈도 조금씩 계속 모아가지고 지금의 공간으로 와서는 공간은 넓어졌는데 꿈은 작아졌어요. 한편으로는 그 가끔 어느 순간 문득 그 20대 때 제가 독립했던 그 공간을 좀 떠올리고 상상하고 또 그리워하기도 해요. 요즘 윤인한 씨는 2번의 당첨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1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대 손님까지 모시고 당첨 꿀팁을 전할 생각입니다. 되게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들, 역세권이나 안녕하세요, 아영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LH 청년 전세 임대 당첨 후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당첨된 건 아니고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근데 너는 2번이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을 구한 거잖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아영이 아빠한테 물어보면 돼. 오늘 뭐 그냥 애드립이 엄청나네. 두 행운의 주인공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잘 맞아가지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서로 뭐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수시 접수할 돈이 없었어요. 원서비가 없어가지고 같이 하루 그냥 학교 안 가고 노가다 같이 가가지고 하루 하면 노가다 하면 뭐 한 8, 9만 원 벌잖아요. 그거 벌어와가지고 같이 그냥 수시 접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서로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그냥 막 새벽 5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그때 막 만나서 가서 일하고 오고 그랬던 기억에. 맛있네. 맛있네. 누구보다 절박했기에 일찌감치 청약 통장을 만들고 생애 주기별 공공주택도 부지런히 알아봤습니다. 또 그 노하우를 절친에게 전해줘서 안근주 씨까지 덩달아 임대주택 덕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얘는 군인. 15년 맞잖아. 15년. 그때 막 기억나. 막 그 처음에 만나가지고 막 뭐 어쨌다더니 어쨌든 뭐 맥주 먹었는데 뭐 다음 생에. 다음에.
아, 요리책도 써. 모든 게 순탄하지만 부부에겐 아직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요리 설명. 아버지는 아직이신 거지? 그치. 내 아빠는 아직이냐고. 더 뭔가 이게 강해지셨구나, 이 고집이, 가치관. 고집이 더 강해졌어. 그거 하나 남은 거잖아, 이제. 어떤 전체적인 어떤 난관들을 봤을 때. 결혼식을 사실 못했어요. 이제 아내는 양가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10월 되면 아영이가 돌이거든요. 돌잔치랑 결혼식을 좀 같이 해야겠다. 우리도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 행복하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응하게 됐습니다. 안근주 씨는 이런 신혼부부가 부럽기만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해보고 싶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도 쉽사리 그런 결정을 못했던 이유들이 집이 제일 크거든. 하나의 가족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고 멋있는 것 같아. 주거에 대한 고정비용이 더 나가니까 진짜 그런 집에 살았겠죠. 뭐 500에 얼마, 1000에 얼마 이런 원룸 월세 집에 살았을 것 같고 장인 장모님도 확실하게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집이 만약에 월세에 사는 사위한테 누가 이렇게 따로 주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행복주택이 아니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영이를 만날 날이 더 늦어지지 않았을까. 행복주택이 가족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기니까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시간을 벌었다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청약통장에 쌓이죠. 시간이 쌓이는 청약통장 덕에 미래의 아영이가 살 집도 꿈꾸게 되었습니다. 집에 대한 로망? 꿈꾸는 거. 수희 부모님, 제 부모님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로망이래요. 함께 행복을 꿈꾸는 아름다운 부부. 이들의 청약통장엔 오늘도 천금보다 귀한 청춘의 시간이 쌓입니다.